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자, 왕좌의 게임 두 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네. 녹음은 핵심이 왕좌의 게임 세계관과 네. 그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숫자 3과 7.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서양 입장에서는 이 마티농이 아마 수메르 세계관에서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또는 북방 유목 문화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내 이것이 3 더하기 7의 십수 문화, 예,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수 문화의 동서양에 이제 뻗어나가 있는 상징 문화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아주 전형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제가 켈트족에 대해서 한번 책을 요새 네. 읽고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켈트족의 드루이드 교도들이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시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켈트가 제일 신기한 게 숫자 3, 세발 뭐 이런 거. 하여튼 3으로 거기는 꽉 차 있더라고요. 켈트 네.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따로. 네, 켈트 십자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원, 우리 말은 이제 정원 십자가인데 물론 기둥을 뺀 걸로 해서 그런 형태의 십자가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문화하고 좀 다른 형태로 서양에서 전수가 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켈트족에 이제 나타난 게 삼수 문화의 지구상에서 가장 희한한 형태로 보여지는 게 우리로 해석하면 이제 삼태극, 세 개의 형태를 가진 나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거를 5만 가지 이제 예술로 용으로도 세 마리 용의 그러니까 한 중심에서 나온 세 마리 용의 이제 얼굴로 머리가 이게 셋인 그리기도 거? 하고 발리 세 개인 거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삼조고 문화니 뭐 삼두응 뭐 이런 거 하고도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삼신문화겠죠 이게. 그죠? 네. 삼신문화에서 이제 파생돼서 음양오행의 음양이 그냥 음양이 아니고 그 안에 사실 중심을 잡는 토가 있어서 그것까지 치면 또 이제 다 삼수로 또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삼수문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음양오행도. 그래서 이 삼신문화의 신교문화가 뻗어나갔다는 걸로 그 켈트족이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한 어떤 예술적인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켈트족의 뿌리를 한번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켈트족이 지금은 다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골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 아일랜드계, 네. 웨일즈계 그리고 이제 이쪽 브리타뉴 쪽에 사람들이 네. 지금 살고 있는데 네.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골족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노스다무스도 그 자기 고향을 골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족의 어떤 마법의 문화도 이제 거기서 나왔고 네. 우리가 멀린이라고 하는 그 이제 대마법사. 네. 어떻게 보면 노스다무스 자기가 골족이라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멀린의 후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어제 넷플릭스를 잠깐 봤는데요. 네. 그 새로 하는 애들 보는 마법 그 영국식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대마법사가 나와.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멀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그 마법사의 어떤 그 대명사를 멀린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린이라는 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그쪽에서 부르던 칭호 있잖아요. 막 그거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법 문화가 이제 그 정신 문화로 네. 꼽히게 되는 게 이제 삼수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왕자의 게임 세계관에서는 네. 정치 시스템으로 칠수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고 생활 문화로 이렇게 들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녹음인데 네. 실제로는 뭐 팟캐스트는 세 번째로 나가게 되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네. 데너리스도 있고 존 스노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축을 차지하는 브랜든 스타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인가요? 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인물 소개만 간단히 하면 네. 드라마에서는 이제 브렌으로 불리고 이 북쪽의 윈터펠 북방에 이제 얼음 좀비를 막는 최전선에 있는 북쪽의 강족들 그 윈터펠에 이제 본거지를 둔 스타크 가문의 차남이다. 차남. 예. 근데 원래 유목민 계통에서는 네. 장자 승계를 안 하고 장자 승계는 이제 유교 그러니까 이제 한족 문화에서는 장자 승계를 했는데 네. 유목민 쪽에서는 차자 막내 승계를 했어요. 그 여기도 차남이 사실상 이렇게 다 먹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진짜 왕좌에 올라가는 건데 네. 네, 그런 거가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뭐 이건 좀 그렇게 한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네. 간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소녀 간소남이라 해서 네. 어떤 장자의 문명을 결국 이루는 게 이제 막내
간소한 태소녀가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네. 막둥이 도수라고 하는 상징 말씀에. 왜냐면은 그 네.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찌감치 죽어요. 어릴 때게 이제 당해서 그렇긴 하기 때문에 실제 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브랜든 스타크는 극중 인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위치에 가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네. 계속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가요. 나무에 굉장히 높은 곳을 날쌔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윈터펠에 있는 성의 꼭대기 막 이런 층 망루를 막 올라가요. 막 절벽을 막 타고 올라가는데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아요. 높은 데 올라가도 웬만해서는 걱정도 안 해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다른 이름이 부러진 자로 불려요. 뭐 다리 부러진 자? 하여튼 부러진 자는 떨어진 거죠.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긴 미소년인데 그쵸. 탑 꼭대기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아주 부정한 장면을 보고 네. 이제 그거를 들킨 제이미가 이제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들킨 거예요. 네, 나중에 여왕이 되고 악독한 최악의 이제 여왕이 되는 서세이와 이제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확 밀어버리거든. 그래서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봤는데 너무 높은 곳에 떨어졌기 그쵸. 때문에 되게 시즌 1 초반에 그런 네, 사건이 네, 나니까 죽을 줄 알았거든. 저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배경을 이제 깔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복선이네 복선. 네, 고비를 이제 생사의 고비를 넘겨요. 완전히 뭐 그래서 브렌의 이제 어머니가 7신에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칠성님께 기도를 했고. 예, 사실 칠성님께 기도를 한 셈이 됐죠. 예. 또 이제 암살 위기도 한번 넘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깨어나요. 예. 이제 극적으로 깨어나고 이제 하반신 불수가 되죠. 그렇죠. 자기 몸으로는 이동을 스스로 할 수가 없게 되고 굉장히 시리에 빠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반전이 있게 돼서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숲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종족, 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요정 종족에 가까운 그들에게만 있는 그린시어 능력. 그러니까 동물에 빙의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원래는 초기 단계는 워그라고 그래요. 워그. 네. 워그는 동물에 빙의하는 능력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능력이 처음에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꿈을 꾸는데 어디를 막 갔다 와. 눈이 막 움직이고 어딜 갔다 오고 막 냄새를 맡고 오고 막 뭔가를 보고 오고 그래서 이게 꿈인가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꿈속에서 다른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서 한참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걸 알게 돼. 유테이터를 한 거네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런 셈이 됐죠. 자각몽이라고 그러니 지금은. 뭐 자각몽인가 어떤 의미에서 뭐. 자각몽이죠. 깨어 있는 상태로 꿈꾸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네. 그래서 동물의 시야로 막 어디를 막 돌아다니고 뭐 늑대의 몸에 들어가서 늑대가 막 사냥하고 잠에서 깨어나면서 혀를 핥으면서 깨어나 이렇게 그런 장면이 들어. 먹고 있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면 빙의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에너지인가 뭐 그 책에 네. 이 빅터 샤워버거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 그 빅터 샤워버거가 이제 이런 능력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수행도 하지만 원래 이제 그런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의 감정을 느낀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좀 책을. 봐야 되겠다. 대충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샤먼들이 내 몸이 이제 다른 신이 들어와서 내 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가지고 뭐 듣고 오고 뭐 이런 샤먼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브랜의 어떤 그런 모습은 샤먼들의 어떤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제 신하고 합일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신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자연 사물에 들어가서 그걸 교감인데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 교감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교감되는 게 아니라 내 그 영혼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자체가 되는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자기 몸처럼 움직여요 실제. 점점 이 능력이 커지는 걸 자기도 알게 돼요. 그래갖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몰라요. 처음에 혼란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능력이 점점 커지는데 이제 자기가 무슨 사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나를 부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몸종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굉장히 덩치가 큰 호르도 귀족 집안이니까 당연히 이제 밑에 그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데 말은 호르도 요 말만 해요. 이름도 호르도예요. 저기네 그 엔드 게임 나왔던 그루트. 그루트. 네, 약간 맨날 그거 약간 그루트만 비슷해요. 거죠. 말은 다 알아들어. 근데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것 좀 가져와 그러면 호르도 이렇게 하고 호르도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호르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해요. 약간 어벙한 것 같지만 실제는 다 알아듣고 굉장히 착해요. 되게 충직하고. 근데 이 호르도가 힘이 네. 세니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해가는데 네. 그런 와중에 점점
그 새눈 까마귀를 이제 꿈을 계속 꾸게 돼요. 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그 뭔가 나를 부르고 있다 하는데 이런 능력이 뭐였냐? 나중에 이제 예언 능력까지 생겨 막 미래를 막 내다봐요. 이게 뭔지를 해석을 못 하는데 이 시야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동물구에 들어가는 걸 워그를 넘어선 그린 사이트의 시야를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숲의 아이들이니까 뭐 숲이 이제 그린색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린 씨어 푸른 예언자라고 부르는 능력자들. 그리고 이걸 뭐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죠? 그린맨. 이런 그린맨. 게 이제 그린맨 신화 같은 거하고도 전부 연결 매치가 돼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숲의 아이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능력인데 인간들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이제 나타난다. 이게 브랜에게 나타났다. 이건 뭐냐면 아주 인간 세계에 이제 굉장히 위기의 역사가 올 건데 이 브랜에게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사명이 내려온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샤먼 네. 이 문화의 일환이면서 이제 제사장 뭐 그런 걸로 전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리했을 때 요 세계관에서는 스킨 체인저라고 불러요, 보통. 근데 스킨 체인저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스킨이 피부 그러니까 껍데기를 몸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스킨 체인저 아닌가. 판골 탈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왜 그 달마? 네, 네. 달마. 달마 대사의 일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예 몸이 바뀐 거지. 그죠. 달마 대사가 이제 어디를 가다가 이미 이제 뭐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네. 아 길 한가운데 엄청 거대한 구렁이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의 죽었어. 근데 이게 이제 치우기가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체 이탈해 갖고 구렁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쓱 움직여서 이렇게 그 몸을 치우고 되돌아왔더니 자기 몸이 있어야 되는데 웬 시커먼 다른 몸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몸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실제 달마 대사의 얼굴이 못생긴 것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는 달마는 잘생겼는데 누군가 다른 능력을 가진 애가 자기 몸을 훔쳐간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 몸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린이라고 하는 게 옛날 고대 샤먼들이 몸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 초록색으로 해가 칠했대요. 이제 그런 거에 하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샤먼이 됐다. 그러니까 옛날 제정일치기 때문에 이게 통치자면서 제사장이라서 아마 그런 의미도 같이 지금 있는 것 같고. 숲의 색으로 칠했구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린맨이라고 하는 게 숲하고 동화됐던 그런 샤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린맨들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브랜에게 나타난 게 새눈 까마귀예요. 눈이 세 개 실제 달린 까마귀가 막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리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보통. 앉아서 계속 지켜봐 이렇게. 어. 근데 이게 실제로 새눈 까마귀가 저쪽에 보이는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 막 이래요. 근데 극중으로 보면 실제 온 것 같아요. 그 새눈 달린 네네네. 까마귀 온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 새눈 까마귀는 실제 새눈 까마귀라고 부르는 그린시어 능력자가 보낸 까마귀로 보여지고 그린시어 능력자가 새눈 까마귀의 눈으로 브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나의 후계자가 저기 있구나. 라고 느끼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거죠, 이제 브랜도. 일대 새눈 까마귀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이 새눈까마귀를 봤을 때 이게 뭐 네. 삼조고라든가 이제 그런 삼하고도 연결이 좀 되는 건데 눈이 인간 눈을 사실 세 개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제사 아, 눈.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은 물질의 눈이고 이제 하나가 그 가운데 있는 양미간 사이에 있는 그 눈을 갖다가 이제 심령의 눈, 어떤 그 영적인 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 개의 눈을 가졌다는 거는 네.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영의 눈이 지금 튀어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영의 세계까지도 다 보고 어떤 자연의 신성을 좀 보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가장 좋은 해석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스킨 체인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켈트족의 이제 영혼관이 뭐가 있냐면은 윤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것이다. 형태를 그래서 스킨 예, 체인저. 예. 그래서 이제 그 윤회하면 다른 몸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형태 바꾸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윤회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마법으로서의 형태 바꾸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둔갑술 이런 형태의 사상이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게 다 통합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 새눈까마귀의 부름에 자기도 네. 응해서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고요. 네. 이동하는 중에 이제 좀비에게 들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새눈까마귀를 직접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숲의 아이들도 만나는데 네. 이 새눈까마귀를 딱 만났더니 나무에 이렇게 뿌리가 자기 몸을 관통해서 나무와 하나 된 몸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인이. 예. 그래서 그 노인이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 멋있어, 진짜. 진짜 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나무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이 나무가 위어우드라는 이 세계관에만 있는 나무죠. 그래서 이제 나무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나무와 하나 돼 있다는 모습이 중요하죠. 아까 그린맨도 이런 나무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면 새눈까마귀 3조고 그러면서 나무와 관통돼서 하나 돼 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새눈까마귀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보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은 이 새눈까마귀가 브렌에게 능력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수를 해주는데 위어우드의 뿌리, 그러니까 자기와 몸이 하나 돼 있는 위어우드의 뿌리에 손을 대라, 그러니까 손을 만지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보여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막 이동을 해버려요. 정신이 이동하고 우와.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나무를 만지는 순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단순히 동물의 시야뿐이 아니고 위어우드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단수와 하나 된 느낌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 약간 영화에 제가 보면 이게 일단 매트릭스 뭐 물론 모든 영웅의 서사가 네. 좌절 죽음을 통해서 새로 부활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브랜든이 큰 충격으로 해서 거의 죽음의 기억을 갔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근데 그게 좀 하나인 거고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있죠? 아바타의 A와하고도 그때 맞아요. 접속을 할 때 보면은 그 과거의 조상들의 그런 걸 소리가 다 갖다가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다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우주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주목하고 내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천인합일, 신인합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일 사상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하고 내가 합일돼 있는 우리가 말하는 도통의 경지지. 동양으로 말하면은 그 도통의 경지를 서양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뭐 왜 그런 근데 왜 그 중에 나무예요? 나무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무가 여기서는 신성한 나무고 그 자체가 종교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우리 이따 이제 얘기를 할 얘기가 이제 미리 하는 거겠지만 네. 나무가 이제 신단수 문화가 있고 이 나무야말로 가장 우주에서 순수한 생명체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신교를 받아내려서 네. 신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내릴 때 나무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해서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무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고 나무를 돌면서 사람들이 화합을 하고 뭉치고 이렇게 돼서 나무를 신성시해서 모시는 게 이제 우리 민족 문화 이제 웅상 문화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성한 지역 그걸 상징하는 소도 문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역에서도 이제 나무를 이제 목도라 그래가지고 네. 이걸 이제 신의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천도, 건도, 뭐 성인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건도 뭐예요? 성인도? 성인지도, 성인지도. 성인의 이제 그런 가르침, 성인의 도. 그러니까 어떤 우주의 어떤 그런 천리, 철학,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나무로서 상징을 이제 주역에서도 하는 전통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통을 같이 이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이제 안테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소주하고 이 이제 대우주를 같이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 털, 이게 이 머리카락 이런 거는 이제 이 지구에서 보면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 몸이 이제 지구라면, 네, 지구라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지혈화 해가지고 이 피가 사실 피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실제 그 모세혈관이 거기까지 가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혈 뭐라고요? 혈지여. 그러니까 혈이 남은 것이다. 혈이 남아서 이제 그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잘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몸이 좀 좋아지잖아요. 혈액순환 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머리 있고. 두피 마사지 이런 거. 네, 그래서 특히 그 상투 틀 때 상투 문화가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트는데 이것이 내 기가 이제 통하는 이 소통의 어떤 그런 머리카락하고 하늘을 맞닿게 하는 그런
이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나의 몸의 나무가 네. 이제 그거고 지구의 나무는 내 몸에 이렇게 상투 같은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 네. 오래 사는 거 얘기할 때 왜 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네. 오래 사냐. 네. 한 평생 머리를 만진다. 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루고 머리를 만지고 하면서 네. 혈액순환도 되고 하면서 이게 그게 이제 장수에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TV에도 그런 거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새 그래가지고 집사한테 네.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이 세상 여자 세상이 돼서 네. 남자들이 상투를 못 틀고 여자들이 상투를 틀고 있다. 야, 그것도 재밌네. 네. 그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약간 똥머리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똥머리가 도머리 도머리. 도머리. 네. 또 하나 격가지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마블 영웅 중에서도 스파이더맨을 가장 되게 이렇게 좋아하세요? 의미를 많이 음. 찾거든요. 네. 근데 스파이더맨이 남들이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깜짝 능력이라고 하나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기 감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어떤 일이 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에 이미 알아. 느낌으로 알아.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시야가 왜곡돼 있는데도 그걸 피하거나 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외계에서 이렇게 이름이 먹어왔을 있는데. 때 털이 닿아서 이렇게 아, 그게 갑자기 네. 생각나. 털이 닿으면 이거는 이제 이게 이게 뭔가 있다 안테나네. 이거야. 아, 네? 야, 이게 안테나네. 네, 안테나. 이름이 있었는데. 귀를 그거. 느끼는 기감을 느끼는 완전 그래서 그런 거네. 싹 쓰면 이렇게 하고 딱 쳐다보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 우리가 왜 소름 돋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털이 쓰는 거거든. 신기하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전부 연결이 되고요. 이상한 걸로 연결되네. 하여튼 이제 아니 궁금해가지고 네. 왜냐면 우리 물도 모시잖아요. 청수도 모시고 하는데 왜 나무가 이런 큰 상징을 하게 됐을까? 근데 이제 저걸 볼 수 있는 게 불과 물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근원이 불과 물이잖아요. 네. 근데 물의 그럼 정수가 뭐냐? 그러니까 정수란 그때 수가 아니라 어떤 그런 진짜 네. 핵심 엑기스가 뭐냐? 그게 목이거든요. 목기운. 그래요? 봄이라고 하는 거는 수생목으로 목기운이 나오는 건 네. 이건 진양지기가 네. 발산을 하는 건데 햇살이 올라오는 그죠. 거. 진양지기가 발산하면서 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그쵸. 가을이 되면 다시 뭘 싸냐면 다시 그 진양지기를 다시 싸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진양지기를 발산했다가 다시 싸는 과정 이게 수행론하고도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화의 진짜 그 핵심 꼬갱이는 우리가 목기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이게 과학 속에서 다 담고 있는 거구나. 새싹이 흙을 뚫고 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 물덩어리예요. 사실은 완전 물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크잖아요. 이제 그게 네네. 목기운이 강력한 애기들이 이렇게 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새눈까마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내가 될 시간이 왔다. 이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든 스타크, 넌 다시 걷지는 못한다. 대신 하늘을 날게 될 거다. 정말 날죠. 새의 시야로 자유롭게 막 날아다녀요. 수많은 새에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쪽 새에서 안 보이면 저쪽 새로 옮겨가서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로? 예. 약간 안 하려고 하다 여담인데 호르도 네. 얘기하다가 그 숲의 아이들도 만나고 이제 스승에게 배우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시공간 이동해서 나이트킹 얼음 좀비의 왕 근처로 이렇게 가요. 새로 가서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자기 영으로 이렇게 좀비들을 사이를 지나가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죠. 근데 나이트킹은 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나이트킹이 아마 타락한 그린시어이지 않을까. 그린시어 능력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브랜의 손을 영 쪽으로 왔는데 손을 잡아버려. 오. 그리고 굉장히 충격받거든요. 근데 실제 와 하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여기 손자국이 남아있어. 그리고 좀비들이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낙인이 돼서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어딜 가든 위치를 알아. 그래가지고 좀비들이 이제 순식간에 막 들이닥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들이닥칠 때 숲의 아이들이 막 방어해주고 막 이러지만 이 새눈까마귀는 이제 준비가 덜 됐든 안 됐든 네가 새눈까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탈출을 해요. 근데 아직 다리가 못 움직이잖아. 근데 호르도가 급히 이제 이렇게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떤 동굴을 통과하는데 좀비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오고 숲의 아이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죽고 거기를 빠져나가서 도망가면 되는데 이제 문이 하나 있잖아요. 문을 딱 막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문을 막아야 거기 문 하나만 막으면 이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문을 막아야 돼. 근데 이제 거기 갔던 일행이 그래도 한 둘 더 있어갖고 끌고 가고 호르도가 이제 힘이 세잖아요. 막는 거예요, 호르도가. 호르도가 이게 문을 딱 막고 이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르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막고 버틸 수 있겠냐 했다. 호르도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문을 막으면서 호르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버텨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뭐냐면
이 브랜도 몰랐던 거야 처음에는. 왜 호르도가 호르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호르도의 이름이 비밀이 밝혀져요. 이게 뭐냐면 브랜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이제 배우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 윈터펠로 가요. 그랬더니 이제 평화롭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들도 있어. 자기는 놀았어. 아직 다리가 이제 부러지기 전이야. 근데 어린 시절에 어린 호르도랑 마주쳐요. 근데 어린 호르도가 이렇게 등치가 그때도 컸어. 근데 자기를 알아봐. 영으로 왔는데 알아봐.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과 영적인 어떤 교감이 있어서 그때 잠깐 쓰러져요. 그리고 걔가 호르도란 말만 하게 된 거야.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충격을 그러니까 먹었구나. 굉장히 먹었네. 충격을 받는 거니까 영적으로 뭐가 연결됐어. 그리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네.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지금 문을 막고 있는 두 개의 장면이 겹쳐져요. 그러면서 호르도 홀더도가 돼. 문을 막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문을 막기 위해서 그때까지 살은 거야. 그 장면 그 순간에 자기 주인 브랜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온 거야 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브랜을 살려야 인간 세계에 살 수 있다 이거지. 왜냐면 브랜이 죽으면 인간 세계 모든 기억이 역사가 끝나거든 이렇게. 모든 기억이나 그런 영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도가 거기서 희생하면서 자기 이름 홀더도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의 비밀이 나와요. 그 되게 막 소름이 끼치거든요 거기서. 멋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어서 연결된 또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호르도도. 이게 저작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사람을 낼 때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자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성자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오거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예비했던 이제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실제 이제 따르면서 그거를 가르침을 펴는 12사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는 499 나하니 그 일을 하고 72현이 이제 공자 선생이 나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이거가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지맥이 있고 그 지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런 기운을 타고서 네.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어떤 이대 중심되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뜻을 따라가지고 보호하면서 그 일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지맥에 온다. 따라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진인도통령계에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건데 네. 그 마지막에 제 40맥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 하나님을 뜻을 이제 실제 구현하는 그 하나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12,000명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그런 어떤 네, 뭐다 의미가 연결돼요. 같이 좀 연결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호르도에서 약간 전응한가 이런 정도만 알았다가 사실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놀랐죠. 멋있다. 이렇게까지 멋지게 갔어. 그러다가 시즌 6 지나서 7 지나면서 이상해진 거예요. 호로도가 죽어서 그렇구나. 그 뒤로 이제 이상하게 얘기가 전개돼서 하여튼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사마노 새눈 까마귀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북방 문화에서 이제 정통권을 가지고 있던 네. 그런 문화 속에서 보면 삼족으로 볼 수 있다. 확실하게 삼족오 세 개의 다리를 가진 까마귀. 예. 까마귀에 대한 상징은 이제 유목문화권에서 많이 있고 네. 특히 왕좌의 게임 속에서는 까마귀가 북방의 백귀를 지키는 그 최후의 군대 여기를 저기 까마귀라고 또 불러요. 그 사람들이 또 까마귀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까마귀 날개같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실제 그 새눈 까마귀가 네. 이게 눈이 세 개 있어서 제3의 눈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을 브랜을 또 새눈 까마귀라고 부르니까 이런 것은 이 세계에 뭘 가진 어떤 신수 그런 거 보면 이런 거는 정말로 이제 까마귀인 삼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삼족의 역사를 보면 네. 그 환단고기의 이제 해제에 보면 종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주, 조물주, 신교, 삼시문화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원래 봉황문화의 원형이다. 예. 그 용봉문화 이런 거 이전에 네. 이제 삼조고가의 형태가 이제 먼저 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 봉황문화는 그걸 이제 어떤 음향문화나 이런 것들로 이제 상징성으로 다 드러난 제왕의 문화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앙소문화에서 그 토기에서 네. 봉토템의 이제 원류인 삼조문화가 이제 이미 최초로 발견돼요. 그리고 배달 시대의 유적에서도 이렇게 그 석소룡에서 세계 최초의 용도 발견되고 이런 걸 보면 어차피 삼조고나 봉황이나 이제 새니까 그리고 네. 삼조고는 태양에서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삼신상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 메신저의 역할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봉황하고 같은 의미로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삼조고 문화가 네. 결국은 일체 삼룡에 대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묘사를 한 거고 원래 이제 도가 이제 움직일 때 이 사물에서 움직인다 이게 삼색 만물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검은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까마귀죠. 까마귀가 이제 원 그거였고 네. 그 후대로 가면서 이제 민족 이동하면서 까마귀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새로 이제 뭐 묘사가 덕술이든 뭐. 그렇죠. 많이 이제 묘사가 된 건데 까마귀는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모방을 많이 하죠. 모방을 해서 까마귀 형태의 어떤 그런 옷을 입는다던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검은색 옷, 검은 사제. 요즘은 이제 검은 사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조의선 제도거든요. 고구려의 화랑. 그 사람들이 이제 검은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한 이제 까마귀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조의선인이었고 더 들어가면 제세행랑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 문명을 펴는 그런 제세행랑군으로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원류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이 화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건데 요즘 뭐 검은 사제들 약간 신부님들 검은 사제들 이제 뭐 그런 게 퇴마하시는 얘기를 분들. 하죠. 예. 근데 이제 달 속에는 두꺼비나 토끼를 얘기를 하는데 네. 태양 속에는 이제 삼조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에는 태양에는 흑점이 있지 않냐. 근데 그거를 이제 검은 어떤 상징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삼조고를 그래서 이 태양 속에 사는 세 발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일중삼조고라고 부르죠. 태양 속의 삼조고다. 그래서 이제 태양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게 금오라고 하고 삼조고가 이제 삼신상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담고 있는데 전설에 태양에 살면서 네. 태양의 불을 먹고 사는 태양의 전령.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아니 어느 날 이렇게 OCN인가 그 이렇게 테레비를 이렇게 딱 틀다 보니까 TV엔다 이게 틀다 보니까 아주 B급 영화가 하나가 나와요. 네. 근데 의미는 굉장히 큰 영화가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태양이 막 엄청난 불덩어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런 새가 사는 거야. 불새가 사는 거예요. 불새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불새가 태양의 불을 먹고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의 이렇게 흑점 폭발로 인해서 한 마리가 지구로 날아온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나와서 불덩어리를 먹어야 되니까 예? 불을 내면서 막 불덩어리 찾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야 저건 삼조고 그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완전 이 전설하고 똑같잖아요. 네. 야 이게 저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유명하지 않은 영화지만 TV 드라마 정도의 영화예요.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 결국 저것도 삼조고 문화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저 생각이 든다. 흑점 얘기도 있는데 네.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양 해일자를 쓸 때 네. 원래 이제 동그라미에다 가운데 점을 찍은 게 이제 해일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이게 수화 음양으로 돼 있기 음은 때문에 양을 품고 양을 음을 예, 그 품고. 음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양이잖아요. 이게 양인데 촛불이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안에 심지는 꺼멓거든요. 그렇죠. 안에 이렇게 넣으면 안에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지에 검은 어떤 그런 정수, 그러니까 네. 이 화의 그 정수는 사실은 겉에 불이 아니라 그 안에 검은 게 정수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검은색으로 누구는 이제 새가 태양 속에 들어갔다 와서 타가지고 검어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무슨 이카루스야? 그런 정수를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떤 수기운의 흑제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검은색 자체는 이제 숫기운인데 네. 이제 그 어떤 그 불을 먹는다. 불의 정수. 네. 불을 먹는다니까 봉황이랑 더 잘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삼조고는 하늘, 땅, 인간 세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신과 인간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삼신상제님의 심부름꾼인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왕좌의 게임의 이 브레인과 연결된 삼안오가 네. 똑같은 개념인 거죠.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인간 세상에 알려주고 위기를 알려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어떤 제사장의 역할, 샤먼의 역할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머리가 세 개라든지 다리가 네. 세 개라든지 이런 문화가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나오고 그게 네. 백제의 이제 환두대도 네. 칼에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머리를 간다든지 다리를 가진 그런 어떤 문양들이 등장하고 네. 금동 대학로에도 향로라는 게 어떤 보통 산발이거든요. 산발이. 예, 그래서 삼조끼 이렇게 해서 이 삼신 뭐 문화가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서도 삼두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족 동시에 세 개의 발을 가진 이런 매가 또 드러나기도 하고 삼도 일조궁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이것도 다 진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게도 되고.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일이 3이 된 거잖아요. 네. 하나의 머리가 세 개의 다리로 간 거기 때문에 일자. 네. 일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이제 삼수로 이제 펼쳐진다 해가지고 삼신상제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일자의 뜻을 펴는 어떤 그 전달하는 그 매개자가 이제 삼조고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국 지상에서 그 역할했던 사람을 우리가 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천자다, 뭐 황제다 그런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자가 삼조고지. 지금 여기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사실은 된 거죠. 브랜 자체가 삼조고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천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펴는 그 중매자고 어떤 그런 메신저로서이기 때문에 그 천자가 그 삼조고 자체가 된 거고 그리고 또 천자의 상징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권의 상징 천자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반 천부인 세계 삼재. 예, 세 개로 돼 있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 신종 삼기라 해서 네. 세 가지를 칼, 얘기하고 뭐, 예 그런 게 이번에 예. 저기 뭐야 레이와 시대인가 그걸로 넘어갈 때 네. 이번에 새로 일왕된 사람도 그걸 이제 받으면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왕권의 상징, 신권의 상징이 이제 삼족으로 얘기가 됐다. 누구도 시즌 8이 끝날 쯤에 마지막 회에 네. 왕자의 게임이 제목이니까 누군가 이 게임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데너리스가 되느냐, 존 스노우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유력했고, 근데 브랜이 될 줄은 마지막 회를 보면 폭주한. 그래서 자기 아버지 미친 왕을 따라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인 결과를 낳은 데너리스를 이게 보다 못한 존 스노우가 결국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존 스노우는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데너리스는 죽고 왕을 할 사람이 없어. 이게 웨스테로스 일곱 왕국을 다스릴 누군가는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영주들이 다 모여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네. 누가 왕을 할 것이냐를 뽑는 회의를 하죠. 그때 브랜이 돼야 된다 하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브랜이 최종 승자다 이렇게 됐는데 예상을 완전히 깬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깰 때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은 북쪽을 다스리는 누나인 산사. 산사가 이제 우리 북쪽의 윈터펠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이제 강족이기도 할 뿐더러 이런 그 어떤 명분을 못 찾는다 이렇게 가지고는 해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했더니 브랜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산사는 북쪽의 왕이 북부의 왕이 돼요. 브랜이 북방 출신인데도요? 네. 근데 아니 브랜이 북방 출신이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제. 떼준 셈이 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브랜은 유광국의 왕이 된다. 이게 이 왕자의 게임이 상수 철학의 원리를 그대로 썼다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런 점이에요. 7왕국을 통일하는 7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6이거든요. 네. 그렇죠. 7은 불을 뜻하는 2,7화의 불덩어리 7이거든요. 그런데 이 7수의 왕국이 1 더하기 6, 1, 6은 수, 1, 6수거든요. 물이 물의 두 음양수의 결합이 7화가 되는 건데 이게 웨스테로스 대륙 7왕국이 결국 1 더하기 6이 그 쪼개지네. 왕국이 된 거다. 사실상 쪼개진 게 아니죠. 형제니까 하나인 셈이에요. 하나인 셈이고 하나처럼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1 더하기 6이다. 이거 완전 상수 철학으로 이게 통일하고 끝났다니까요.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저 생각 또 드는 게 이제 우리가 황국이 12연맹차라고 그러잖아요. 12 이제 12 네, 그렇죠. 연맹차로 그러는데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7왕국 연맹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요즘 말하는 이제 유나이티드가 된 이제 그런 건데 그 하나가 저는 하나가 여자 왕이라는 게 또 참 의미가 크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 남자가 제사장을 하면서 통치자 역할을 하는 네. 경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원래의 그 제사장 역할은 여자들이 거의 했거든요.
이제 팔선녀다 뭐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팔선녀라고 하는 게 그 신도를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여자거든요.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중심의 일수로서 그 여자가 한 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힘이 센 게 아니라 네. 여자가 더 중심이 된 거라니까 지금 일수로. 브랜보다도 어떻게 보면 산사의 그 하나가 어. 여기서는 중심이 된 게 될 수 있는 거거든. 북부가 얼음 좀비를 맡고 있으니까 위험을 맡고 있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가드의 가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보다 더 최고의 그런 산사가 그 중심이 된 게 아닌가.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 생각도 들긴 뭐 해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덕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제 이 브랜이 통일을 하게 되고 이제 최종적인 왕자의 게임에 앉게 된 것을 네. 정리를 하면 새눈박이 까마귀로서의 브랜 그리고 신성한 나무 위어우드와 하나 된 존재로서의 브랜 이것은 삼신상제님의 메신저인 삼조고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브랜 자체가 삼조고를 상징하고 삼신상제님 메신저야. 그런데 신단수와 또 하나 더 있어. 신단수도 삼신상제님으로부터 인간 세계에 그런 그쵸. 어떤 신성을 내려받는 존재거든. 그런데 이 존재가 왕이 됐어. 한마디로 이 제사장인데 왕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통합된 재정일치의 천자. 재정일치의 천자가 된 브랜.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네. 우리 당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네. 그 이전에 환웅천왕도 마찬가지고 네. 당시에는 도를 통한 분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 그 정치 시대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위대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태평성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런 시대로 되돌아간 모습이거든요. 그 엄청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시반본의 이 환단고기의 인류 역사 초기에 가장 자연과 하나 된 그러면서도 이게 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스리는 네.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 결국은 삼조고라는 게 천자의 상징인데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천자의 상징하면 용을 삼잖아요. 그렇죠. 용 뭐 하면은 용상이다 뭐 용왕이다 해가지고 네. 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쪽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도 네. 용을 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원래는 이게 둘 다 이 천자의 상징이거든요. 용은 음으로서 수로서의 그런 이제 그거고 네. 이제 양으로서의 그것은 이제 삼조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더 들어가면은 곰이 있고 곰, 웅신, 웅이 이제 일자로서의 웅신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웅녀죠, 웅녀가 이제 환단고인지 웅녀라고 표현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웅신으로서 이제 웅을 고마라는데 네, 고마. 고마. 근데 그것이 감이라 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이제 신으로서 네. 발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곰이 네. 이제 음양으로 나눠질 때 뭐지 이제 용과 봉. 용과 봉인데 그 전에 가는 게 그 우리가 삼조고. 자연계에서는 뱀하고 까마귀 된 거고 새가 된 오. 거고 이게 한 번 그 의미를 더해서 그 신수로서의 그 영성이 가미되면서 이제 용과 봉으로서 지금 우와.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네. 천자하면 용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봉황도 이제 그 천자권의 상징이다. 그래서 뭐 요즘 제일 그런 거 눈에 띄는 게 지정생존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진이. 그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네. 거기 보면 이제 대통령 상징 뒤에 이제 봉황 2마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 봉황을 가져온 것도 참 이것도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랜의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이트 킹이 최종적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게 이 브랜이에요. 근데 나이트 킹에 대해서 좀 너무 아쉽긴 하지만 뭐 목적이나 이런 것도 뭐 잘 안 나오고 끝나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브랜을 죽이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그 브랜을 둘러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브랜은 역사 자체고 기억 자체다. 그래서 이걸 우리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브랜이라는 사람 한 명이 결국은 인간 문명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한다. 이 나이트 킹은. 그래서 브랜을 보호하고 브랜을 마지막으로 공격할 거 올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유인해서 이제 잡자. 이런 이제 전략을 펴서 결국은 그 전략이 승리하는 거죠.